안녕하십니까. 골드스타의 황태규입니다. 자, 요즘 장이 많이 힘들죠. 힘든데 과연 이 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빠질지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시장이 빠지는 이유를 어디에 둘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금에 대한 문제죠. 계속적으로 지금 8월이죠. 이 8월에 이 외국인에 대한 이 자금이 유출이 되죠. 이 빠져나간다고 이제 매도 물량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유출이 규모로 따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한 지금 8월에만 한 9조 정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21년이죠. 그리고 작년에 20년에 빠져나갔던 총 매도 물량, 외국인의 매도 물량, 총 포지션, 총 매도 물량하고 요거하고 1년 동안이에요. 1년 동안. 근데 이거하고 올해 21년 1월부터 7월까지 이 총 매도 물량이 비슷합니다. 그럼 지금은 이미 매도 물량 자체가 훨씬 늘어나 있습니다. 왜? 이 8월에 구조가 나왔으니까 요거를 이제 합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작년의 매도 물량보다 많아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물론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1178원인데 그냥 1800이라고 할게요. 1200이라고 하겠습니다. 1200원대. 1200원대가 되어 있고, 하방으로는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 1130원까지 지금 박스의 구간이다라고 보이는데, 과연 요 1200원대를 돌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죠. 돌파를 하게 되면은 지수는 거꾸로 반대로 가겠죠. 왜? 외국인의 요 매도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 매도가 커지게 되겠죠. 근데 보통 평상시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포지션이 비율로 따졌을 때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냐면요, 약 한 40에서 45% 정도의 수준,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현재가 어떻게 되냐면요, 현재는 외국인 포지션이 약 30%대예요. 그러면 요런 거를 좀 감안을 하면은 조금은 더 비중이 낮아질 수 있겠지만, 다시 이 비중을 채우러 약 한 40%의 비중을 채우러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럼 체크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비중을 다시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환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금 유출이 규모가 최근에 조 단위로 쏟아지다가 오늘, 어제, 그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 매도 물량.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 개의 포인트를 두는데, 이 세 가지죠. 하나, 둘, 세 가지. 이 세 가지 포인트는 두는데,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공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이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공매도가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네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머징 국가에서 매력도가 크게 떨어지냐? 물론 떨어지긴 않는데 타 국가에 비해서 현재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21년도 이 상반기 때 코스피 기준으로 영업이익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투자적인 매력도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지수를 확인해 보면 어떤 판단이 되냐면, 지수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코스피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2000 많이 내리게 되면 이제 2970인데, 결론적으로 2900 한 70, 약 한 3000선 약간 뚫리는 거죠. 여기에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 파란색 선이 이제 추세를 타고 움직이는 건데요. 이 추세가 여기 앞에서 무너졌을 때는 올라가지를 못하죠.
근데 이 추세를 한번 타면은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여기에서 요선 하방의 선과 여기에 상방의 선이 박스권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3000선 밑에 살짝 뚫리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2970선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2900 약 70선에서 3200선, 맥스 3300선까지도 볼 수 있는데, 요 자리, 이 구간이 박스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박스권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는 저는 약 한 10월 또는 이 11월까지는 이 박스권의 구간이 전개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방으로 빠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 하방으로 빠집니까?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가 양적 완화 정책을 3년 동안 펼쳤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테이퍼링으로 조금씩 이제 걷어들이고 있는데 아직 다 못 걷었어요. 이 양적 완화를 했던 규모가 우리 코로나빨로 양적 완화를 또 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3개월 동안에 3개월입니다. 이 3개월 동안에 양적 완화를 했던 게 동일합니다. 규모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2020년이라고 할게요. 엄청나게 많은 양적 완화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테이퍼링이 나오게 되겠죠. 테이퍼링은 뭐냐?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 MBS, 주택저당 모기지 채권이죠. MBS. 그리고 국채, 10년물 국채, 물가 연동 국채, 이런 국채들을 국가가 대신 사줬단 말이야. 양적 완화를 해주면서. 근데 요것들을 줄인다는 거예요. 축소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그래서 이게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라고 부르는 거고, 요게 돼버리면은 이제 금리까지 역으로 다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요?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다시 얘기해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뭐 자재비라든지 여러가지가 다 올라갑니다. 같이. 그러면 내 월급은 가만히 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금리가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현상, 그리고 실물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실물 경기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 박자를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름 좀 잘못 썼는데 그냥 말로 할게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그 다음에 그럼 다시 얘기해서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근거를 토대로 10월, 11월 이후에 주가가 하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인 반등 추세로 우리는 전략적으로 좀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대응을 해야 되겠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에서 11월까지는 박스권을 예상하고 지금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만 가능하지, 여러분들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좀 참으셨다가 2970, 80선 오면은 조금씩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250선까지 상승에 대한 부분을 한번 노릴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장을 해석하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종목적으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요 대덕전자 여러분들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은 저기 그걸 봐야 됩니다. 한화시스템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위성발사 뭐 이런 건데, 방산주인데 실적이라든지 여러가지 좋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한화시스템 봐주셔야 되고, 대덕전자는 뭐 AI라든지 빅데이터, 연성 PCB 이런 것들,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 회로기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대덕전자, 한화시스템, 그리고 인스코비,
인스코비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런 종목들 잘 보시자는 거죠.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드스타 황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